안녕하세요.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MC 윤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저와 함께할 카노 그리고 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노입니다. 자, 윤시현의 공포라디오는 타이틀에 맞춰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특별 게스트분을 모셔서 다양한 미스터리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에는 직접 공포썰을 풀 수 있는 공포라디오 라이브도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카노 뱅진 두 분에게 먼저 게스트와 인사할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 인사할 기회 주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노입니다. 네, 92년생이고 잔나비띠입니다. 저도 잔나비띠 뱅진입니다. 미인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카잉이라고 합니다. 카잉? 네. 카잉. 그 한국 이름은 서예은이고요. 네. 저도 잔나비띠예요. 아, 오, 예, 네. 공감 대항사. 포렌도. 한국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12년 됐어요. 네. 그럼 지금도 한국에 계시는 거고 이제 네. 활동을 그럼 서예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네요? 제가 연기랑 방송 두 개를 하는데 연기할 때는 서예은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방송할 때는 카잉이라는 이름으로. 왜냐면 방송하는데 뭐 서예은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김새도 약간 이국적으로 생긴 한국인 같이 생기니까 맞아요. 네, 얘가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헷갈릴까 봐 말도 이렇게 좀 잘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 중에 답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 오늘 예은님이 공포라디오 최초로 외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에요. 저번에 그분은 한국 네. 국적. 맞다, 생각났다. 근데 이제 외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네. 예은님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중국? 땡. 홍콩. 땡. 먼저 못 맞춘 사람은 미얀마. 맞아, 정답. 와, 역시 카노 씨 정확하네요. 네. 오케이. 미안. 그리고 또 이 대본을 보니까 좋은 일을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일? 네, 그래서 어떤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쿠데타 당시에도 제가 여기 광화문이라든지 네. 홍대라든지 대전역 그런 큰 역 앞에 그런 시위를 주도했었고 국회에도 들어가서 미얀마 사연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알리고 그런 것도 많이 했고 모금도 해서 돈도 많이 기부했고 지금 미얀마 강진으로 인해 좀 인명 피해가 엄청 많은데 지금도 모금을 해서 미얀마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있어요. 네, 한국에서는 계속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고. 아, 지진이 많이 있었구나. 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또 여러분들? 그 예은님께서 심야괴담에 출연을 하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오, 진짜. 어떻게 알아요? 저 본 적 있어요. 무슨 역으로 나왔어요? 말레이시아 귀신. 오, 이건 미리 봤다. 네, 대본 미리 봤어요. 나쁜 놈. 말레이시아 귀신 역으로. 아니 솔직히 뭐 귀신 분장하면은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네. 모르잖아요. 근데 맞아요. 말레이시아 귀신이라고 해서 외국인은 또 섭외를 한 거예요. 음. 네, 제가 가서 했죠. 그래도 다른 나라 귀신으로 나오셨는데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제가 연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귀신 역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귀신 역할 하고 나서 그 뭐지 킬러들의 쇼핑몰에 네. 바로 나오자마자 죽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했는데 죽은 귀신 역할 끝나고 죽는 역할 이제 산 사람 역할을 하겠구나. 약간 이런 한 좋은 단계씩이긴 쪽으로. 했는데 그때 귀신 했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분장을 막 1시간 이상 그죠. 했거든요. 특수 분장이 있으니까. 네, 엄청 막 분장하고 머리도 엄청 길고 여기 손톱같이 네. 막 이렇게 하고 여기 이빨도 뾰족한 거 붙이고 피도 안에 넣고 그러면서 그 진짜 돼지 내장 있잖아요. 네. 생걸로 진짜 생걸로 찍었어요. 뭔가 요리된 게 아니고 그래서 냄새 엄청 냄새 심해요. 와. 냄새 진짜 엄청 심한데 이걸 먹어야 진짜요? 네, 먹었어요? 안 먹었죠. 그래도 여기까지 막 비볐어요. 냄새 그 엄청 나요. 소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네. 먹는 소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쭉쭉쭉 여기 이쪽으로 막 냄새도 엄청 와, 심한데 대단하다. 그걸 엄청 참고 했었어요. 어떻게 소녀한테 이런 걸 시키지? 대단하시다. 배우를 하는 게 조금 약간 후회되신 아이 그렇지 그건 않아요. 아니에요? 전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프로다. 역시 프로예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분위기를 이어서 저희 시그니처 질문인데 혹시 귀신 믿으세요? 있다고는 믿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느껴지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싸늘한 분위기라든지 나는 이 장소에 가기 싫다. 약간 이런 느낌들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귀신도 하나의 주파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네. 뒤에는 근데 누구예요? 저 네. 지켜주시는 아, 분이에요. 뭔가 다르다 이때까지.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미얀마 미신이라는 게 있을까요? 미얀마 미신 엄청 심해요. 저도 많다고 한번 얼핏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미얀마. 미얀마는 집 안에 37명의 신, 그리고 집 밖에 37분의 신 이렇게 모신다고. 그리고 미얀마에 그 뻑바산이 있는데 네. 그 산이 그런 신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고 거기에 매년 그런 축제가 열려요. 미신 축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여행 갈 때도 9명이 차를 타면 안 돼요. 버스라든지 어떤 차든 9명이 같이 타고 가면 안 되고 그래서 9명 타고 가면은 무조건 사고가 난다. 그래서 9명이 탈 때는 그 돌멩이 같은 거를 1인 붙여주고 너도 같이 가 이러면서 10명을 만들어. 10명으로 만들어서 가야 되고 그런 미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데 가면은 뭘 안 해야 되고 그런 걸 하면은 또 귀신이 붙는다라든지 그 신도 있어요. 약간 미신이죠. 아까 말한 네. 미신들이 자기네들을 아예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은 좋은 일 생기게 많이 해주긴 한데 자기네들을 외면하다고 생각하면은 또 저주를 베거나 약간 귀신이. 신기하다. 그럼 장례식장 갔다 와서는 뭐 안 해요? 장례식장 갔다 오면은 무조건 씻어야 돼요. 근데 안 갔다 와도 씻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안 씻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바로 들어가자마자 씻어야 되는구나. 바로 들어가자. 그리고 그 무덤에 손가락질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막 물어줘야 돼요. 이렇게. 묘지에. 그런 것들 있고, 그리고 신기하다. 지금 그 지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곳들은 그런 소리를 내잖아요. 사람들이 막 네네. 도와달라 네. 이러면서 그런 소리가 들려서 구조하면은 이미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서 이해했어. 제가 미얀마 괴담을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네. 옛날 그 2000년대 초반에 들었던 괴담인데 이거는 뭐 항해사였던 분이 들었던 괴담이래요. 근데 미얀마 분이 이제 같이 배를 타고 있어서 야, 너 무서운 얘기 있어? 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미얀마는 이제 사냥을 나가러 갔을 때 네.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요. 맞아요. 왜요? 맞아요. 왜냐면 네. 사냥을 나갔을 때 이제 남자들끼리 나가잖아요. 네네. 나가고 이제 한참 돌다 보면은 네.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른대요. 맞아요. 그때 하고 이제 딱 홀려서 가면 이제 실종되는 거야. 우와, 이거 진짜 무섭다. 미신 많다. 알포인트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그런 거. 우리나라의 장산범 같은 거. 이름을 서로 야, 뱅진아 이러면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된대. 맞아요. 절대로. 맞아요. 그래서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호칭? 호칭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서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되게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거거든요. 무섭더라고요. 그런 거 많아요. 약간 마녀 마을 이런 것도 있고. 있어요. 네. 괴담 같은 거 많겠다. 네, 그리고 집에 이런 코너에 네. 미신을 모시고 살거든요. 음. 저희 집에도 어릴 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커튼도 있어요. 아침이면 열어주고 밤이면 닫아주고 그런 약간 뭔가 저희도 막 그거 하는 게 무서웠어요. 어릴 때 가서 닫아줘 열어줘 이런 것도 무서웠고 무섭겠다. 어릴 때 장난치지 말라는 그런 거에서 나오는 미신이긴 하지만 어릴 때 애기들이 숨바꼭질 밤에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미신 그 신이 숨겨버려가지고 아예 다시 못 찾을 수도 있다. 애기를. 약간 이런 것들. 좋아요. 첫 번째 사연 우리 예은님께서 읽어주신 사연은 이 아저씨인데 네. 아저씨의 그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걸까요? 원빈. 역시. 우리나라 원빈이지. 저 너무 좋은 게 네. 아저씨에 대한 이미지를 원빈님께서 멋있게 바꿔주셔서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사연에서 나오는 아저씨는 네. 과연 좋은 의미의 아저씨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의 아저씨일까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착한 아저씨도 많아요. 전 착한 아저씨 좀 떠올리긴 했어요. 도와주는 아저씨일 수도 있잖아요. 맞네. 그럴 수도 네. 있겠다. 저는 좀 아저씨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나쁜 아저씨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 구독자 대부분이 아저씨거든요. 무례한 사람 있지 않아요? 무례한 사람 있는데 전 그런 거 안 봐요. 그냥 어... 넘겨요. 패스. 패스. 성격 너무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선과 악은 없고 네. 선하게 보는 마음과 악하게 보는 마음만 있어요. 이게 약간 불교 쪽 그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불교 쪽에서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네가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 거일 수도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수련해야 돼. 막 요즘 이런 아 맞아 느낌이 깨달음. 약간 그냥 선과 악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차리는 거지. 들어요. 이야, 직평가. 이분 되게 네, 좋습니다. 아무튼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한번 들어볼 건데. 계란님의 사연입니다. 엄마랑 고모들이 신점 보낸 걸 좋아해. 저도 막 같이 따라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당집이 거부감보다는 친근감이 더 듭니다. 또 어째서인지 제가 꿈도 잘 들어맞는 편이라 고모들이 복권 번호를 알려달라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척척 맞았어요. 그런 저를 보고 당집에서는 신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영 자체가 맑고 투명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무당돼 팔자까지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때는 2006년쯤이었을 거예요. 당시 어떤 2층 주택 중 1층에 새 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1층을 다 쓰는 건 아니었고 그중 외진 곳 방 한 칸은 다른 사람이 새 들어 살고 있었어요. 2층은 주인 집이 쓰고 있었으니까 한 지붕 세 가족인 셈이죠. 그 방은 어떤 아저씨가 홀로 쓰고 있었는데 4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아저씨였어요. 수염도 덥수룩하게 길러 무표정하게 있으면 제법 무서웠던 아저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몰랐지만 분명 겉모습만 봤을 땐 좋은 사람이란 생각은 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저씨 집 앞에는 빈 녹색 소주병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한마디로 매일 술에 빠져 사는 아저씨 같았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일찍 깨달았어요. 인정 깊은 부모님이 남은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아버지가 통닭이라도 사오시면 가끔 한 마리 더 사서 옆집 아저씨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집 아저씨는 항상 웃으면서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심지어 겨울철이 다가와 아버지 패딩을 사러 시장에 갔을 때 항상 얇게 입고 다니는 아저씨가 생각나 저렴한 패딩도 하나 사드리고 했죠. 아저씨 추운데 이거 입고 겨울 잘 지내세요. 엄마 심부름으로 귤 한 봉지와 함께 아저씨 집 문 앞에 두고 혹시나 마주칠까 후다닥 집으로 도망간 기억도 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아저씨가 어쩌다 약주를 같이 하게 된 날이 왔습니다. 저에게 있어 옆집 아저씨를 처음으로 가까이서 본 날이기도 했어요. 아버지 등에 숨어 옆집 아저씨를 힐끔힐끔 경계하며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랑 함께 있고 싶은 마음과 아저씨랑 같이 있기 싫은 마음이 공존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껌딱지였거든요. 애기 영혼이 참 깨끗하네요. 아저씨가 지나가듯 제 영혼을 칭찬하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3개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말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었더라? 맞다. 엄마랑 갔던 어느 집에 무섭게 화장한 아줌마가 말해줬지? 그 아줌마는 좋은 사람이라 했으니까 그럼 이 아저씨도 좋은 아저씨?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깨끗한 만큼 조심할 것도 많은 법이랍니다. 저는 이 아저씨의 충고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사연과는 거리가 먼 얘기지만 그 후로 귀신을 느끼기 시작했으니까요. 이후 아버지께선 자주는 아니지만 시간이 맞으면 옆집 아저씨와 가볍게 한잔하셨습니다. 기껏해야 한두 병이지만 술이 약했던 아버지에겐 많은 양이었어요. 술을 자주 마셨던 아저씨에겐 모자랐을지도 모르지만요. 저는 어려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이런 이야기지 않았을까요? 서로 살아온 이야기, 먹고 살아갈 이야기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 말이에요. 그중 아저씨가 했던 말을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서야 아버지가 말해주셨어요. 깊은 담배 연기를 내뿜는 아버지를 보곤 밤 12시가 지나서 웬만하면 밖에 나오지 마세요. 집 주변에 귀신이 많아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실없는 소리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머리를 짚으셨어요. 아,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해서 스트레스 받았나 봐. 아버지는 잔병 치레도 없고 한 번 아플 때 확 아프고 툴툴 털어버리시던 스타일이라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주말 내내 거의 뭉져 누워 있을 정도로 많이 아프셨어요. 유독 아버지를 따랐던 전 아버지 곁에서 늦은 밤까지 물수건도 갈아드리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다 월요일이 되었고 아버지는 아직 통증이 가시지 않았지만 가족들을 위해 일터로 나갔어요. 그런 아버지가 걱정되어 전 밤늦게까지 아버지를 집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9시쯤 들어오시던 아버지가 10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오다 쓰러지신 건 아닐까 잔뜩 시무룩해 있었죠. 11시가 되기 몇 분 전 드디어 커다란 철대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아빠! 저는 냉큼 달려가 아버지 바지춤에 얼굴을 묻혔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자주 쓰는 섬유유연제 향이 아닌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아, 이런 미안하구나. 놀랍게도 실루엣의 주인공은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아버지와 아저씨의 체형이 비슷해 생긴 제 작은 착각이었어요. 아저씨도 어쩔 줄 모르겠는지 뒷머리를 만지며 멋쩍하셨어요. 그때 진짜 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딸 여기서 뭐해? 안녕하세요. 방금 일어난 간단한 해피닝에 아버지는 힘겹게 크게 웃으셨어요. 아프지만 그래도 제 실수에 웃음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뭐 어디 안 좋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딸, 들어가자. 아, 제가 피곤해가지고 그럼 이만. 아버지는 정말로 피곤한지 금방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따라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아저씨가 조용히 절 불렀어요. 계란아. 아버지 요즘 머리 많이 아프시니? 네. 그런데 머리 아픈 줄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큰일인데. 있잖아. 아버지한테 아저씨는 벼랑간 제게 여러 가지 분부를 내렸습니다. 몇 가지나 됐는데 어렸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곤 며칠 집에 안 계시게 하라는 말뿐이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버지는 며칠 후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집을 비우셨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엔 엄마의 꿈도 한몫했어요. 외가 쪽이 대대로 신기가 좀 있었지만 엄마는 한 번도 귀신을 본 적도 가위도 눌러본 적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꿈에서 엄마는 자다가 깼는데 어떤 남자 귀신이 아빠의 머리를 씹어먹듯 깨물고 있었대요. 아버지는 그 정도 고통이면 깰 법도 하지만 고통스러운 신음만 내뱉을 뿐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어쩔 줄 몰랐던 엄마는 귀신에게 욕을 해봤지만 소용없고 죽일 듯이 쳐다봐서 하는 수 없이 주기도문만 외우셨다고 합니다. 엄마의 정성이 통했던 걸까요?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 두통이 말끔하게 사라졌어요. 그렇게 개운하게 일어난 게 얼마 만인지 모를 정도였다고 아버지는 회상하곤 합니다. 그러다 며칠 후 부모님이 타지에 볼 일이 생겨 저를 고모집에 맡기셨어요. 또 며칠이 지나고 고모부가 집에 데려다 줬는데 집 앞에 웬 구급차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활짝 열린 대문 안으로 경찰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알고 보니 제가 도착하기 몇 시간 전 아버지가 죽어있는 옆집 아저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거였어요. 요즘 아저씨가 보이지 않아 집에 찾아가 봤는데 글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방이 냉골이라 그런지 아저씨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시신이 깨끗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저씨가 돌아가신 사망 추정 시간이
아버지가 말끔히 일어난 시간이었고 집안에서 아버지가 피고 버린 담배꽁초를 담은 재떨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또 충격적으로 이후 밝혀진 사실이 아저씨는 원래 무당 옆에서 북을 치는 법사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뭐 하는 분이냐 아저씨께 물어봤을 때 그냥 북치는 사람이라고만 해서 사물놀이패나 그런 일에 종사하실 줄 알았지만 법사일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커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엔 저나 가족들 모두 엄마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이 법사 아저씨 때문에 아버지가 귀신에게 안 잡혀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채취가 묻은 담배꽁초로 뭔가 의식을 치른 게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친절을 베푼 건 아니었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법사 아저씨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연 들어보니까 아저씨가 아버지가 피던 담배를 가지고 갔어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담배 좀 남은 거 불 붙여서 핀 거 아닙니까? 저도 약간 티라서 네. 담배값이 없어서 꼬발이 폈나 봐요. 이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사실 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옷가락지라든지 아니면 네. 머리카락이라든지 그런 거 가져가면 뭔가 했을 수도 있는데 담배꽁초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요? 비방 중에 네. 담배를 펴서 이제 향 대신 넋을 달래주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덤 가가지고 그래 담배 한 대 펴라 하면서 이제 담배를 싹 놔두는 장면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이제 비방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예의 같은 거죠. 미신 같은 거.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지금 제보자님의 그 동심을 좀 깨고 싶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네. 이 귀신을 이 방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아버지의 채취가 묻은 담배를 가져가서 그걸 딱 이렇게 불 붙여서 아버지 인척. 하기 위해 이제 땡겨 오기에는 채취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가 제 생각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머리카락이나 뭐 손톱이나 아니면 뭐 속옷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유인하는 거면은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조금 일리가 있는 게 말씀하신 것 중에 애기도 이게 아저씨랑 그 아버지를 한번 착각했잖아요. 네. 근데 아저씨가 집에 며칠 들어오지 않게 하라 이게 있었으니까 귀신이 아저씨라고 착각하게 만들게 하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 대본에 나오는 대로면. 근데 만약에 이제 아저씨 옷에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그 방에 막 이랬으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유인을 했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수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어렵긴 하네요 사실. 네. 내가 해치우려고 딱 이렇게 딱 데리고 왔는데 와 이게 보스네. 생각보다 빡센 거. 그렇죠. 보스였네 이래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돌아가셨다. 네, 근데 그렇게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많은 게 부족하죠 사실. 시한부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법사님이. 보통 이거를 이제 제보자님 사연을 빼면 고독사예요. 그죠? 네, 고독사일 가능성이 너무 커서 아니면 이제 그 아저씨는 뭔가 알고 있는 거죠. 본인한테 붙은 거가 아버지한테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곧 죽을 걸 받고 아버지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좀 나가 있어라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죠.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어쩌든 간에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게 피해를 주기 싫었을 것 같아요. 네. 업닦는 분이시니까.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수대명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대수대명의 대자, 그러니까 아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대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희망회로 좋게 생각하자면 아버지 대신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법사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본인한테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동네에 귀신이 많다라기보다는 본인으로 인해서 이 동네에 귀신이 있다라는 이유를 좀 알고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야기하고 훨씬 더 또 신선하게 다가오네요. 담배 한 가치로 대수대명이 된다고 하면 그 누구도 구술하지 않습니다. 담배 한 가치를 드리죠. 그렇죠. 그러면 굳이 필요 없죠. 맞아요. 할 필요가 없죠. 대수되면 그거 엄청 무서운 거라고. 무서운 거죠. 예. 저 사실 대수대명이 뭔데 형님? 대수대명이 뭐예요? 대수대명은 이 사람이 죽을 이제 사준 거야. 예. 이제 내일 죽어. 근데 저승사자가 올 거 아니야. 예. 그거를 대신 다른 생명으로 값을 치러서 이 사람의 수명을 늘리는 거. 그냥 제물로 봐도 되는 거예요, 형님?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 대수대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죄의 무게 혹은 이 사람의 목숨의 가치만큼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아, 네. 그거를 치르는 사람도 엄청난 네, 그렇죠. 피해를 입는데요. 그래서 대수대명이라는 거는 정말 크고 위험하고 하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안 좋은 거.